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빠져나가는 것, 물론 정치적 행동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만호 원장님, 네. 일단 새누리당에서 박수를 아까 30여 차례나 받았다고 했는데 특히 전국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박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보면 새누리당은 청와대보다 충성심이 훨씬 강한 조직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박수는 그 정도 이상 나올 가능성이 기본으로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민주당의 향후 진로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정도만이라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에는 친이 친박 갈라져가지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예. 또 중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쇄신파해가지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전혀 그런 자율적인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겼을 때 과연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했듯이 예. 그렇다고 봐지고요. 야당은 저는 그 정도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 지금 당의 해산 청구가 돼 있는데 사실 응해준 것만은 다행이죠. 뭐 그렇게 들어봐지고 야당 입장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먼저 정 변호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만훈 원장님께서도 과거에는 친이 친박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상 친이계는 새누리당에서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세력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계속 박수만 나왔다. 이것도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 18대 때도요, 친이 친박이 갈라져 있어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다 박수치고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이 모습이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그냥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 오셔서 어떤 연설이든 하신다고 가정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야당은 그냥 침묵하고 있고, 박수 안 치고 있고,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당은 언제나 막 박수를 열심히 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게 뭐 특별한 것 같진 않아요. 늘 있었던 일상의 일이라고 보여져요.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예. 일상의 일인데 하물며 현재 새누리당 구조로 봤을 때 당연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제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새누리당이 원래 그렇게 박수를 잘 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전에 우리가 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어떻게 항의를 할 것이냐,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뭐 항의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박수라도 열심히 더 쳐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박수가 30여 차례나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우선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항의 퍼포먼스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통합진보당의 항의 퍼포먼스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좀 과격하게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예상도 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침묵 마스크 정도라고 한다면은 가장 낮은 수위의 항의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언론에 소개된 거에 의하면은 무슨 뭐 고함을 치겠다, 야유를 보내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게 과연 통합진보당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것이다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의 그 침묵 퍼포먼스는 가장 낮은 수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제가 본 거 중에서는 민주당이 뭐였죠? 미지근한 물로 밥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그 신묵 시위라고 할까요? 신묵 퍼포먼스 했던 그 지금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정당 해산 철회를 이제 앞에 구호를 올려놓고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한 줄로 저렇게 앉아 계신데 그 옆에는 또 이제 새누리당 의원 또는 어느 단체에도 화면 속하지 오른쪽에 않은 보니까 정의당도 의원도 있고요. 보이네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계속 뭐 팔도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들고 있는 거라면. 근데 지금 통진당 입장에서는 저 정도라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지키고 본인들의 의사표시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팔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거 국회 본회의 본관 앞에서 12일, 13일째 그렇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팔 아픈 걸 얘기할 정도는 아닐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저는 만약에 박수 칠 내용이 있었다면 박수를 쳤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보기에 박수를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예컨대 그동안에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날 수석비서관에서 했던 그 내용 예컨대 사법 판단을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내용인데 현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검찰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감찰 결과 발표하는 과정 등을 봤을 때. 그래서 예.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들이 보기에 보편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다만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치 개입 혐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 앞으로 정도에서 잘하겠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뭔가 대통령의 좀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덕본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선 그러니까 이후에 치러진 선거를 잘하겠다라는 부분만 얘기를 했지. 그럼 그 전에 치러진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은 좀 약했다. 그 전에 치러진 것도 있지만 당장 지금 그 수사의 주체인 검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굉장히 불만, 불신을 안고 있는데 그 판단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야당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통진당은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친묵 시.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여론이 그 통진당한테 등을 돌렸다라고 통진당 스스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민주당의 반응이거든요. 예. 민주당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오늘 분명히 그 지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8대보다도 더 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예. 왜냐하면 그 18대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이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볼 수 있지만 언론이나 이렇게 그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지점에 그런 그 불만이나 이런 걸 막 소리도 막 지르고 소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예, 봐서 알겠습니다. 더 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이 있으면 맞은편에 왜 그 예결위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의총을 하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의를 갖추자. 중간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세균 의원이 정리를 하기를 나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일어서지 않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발언 도중에 뭔가를 하지는 말자라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예, 뭐 기본적인 예의에다가 나머지는 자율주로 맡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뭐 미지근한 물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질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점차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체 지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예. 일정한 뭐 감사원장 관련 부분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집중해서 문제를 붙잡고 늘어진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야성이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을 왜냐하면은 국민 지지를 이제 많이 받고 있다 야당이. 그러면 더 청와대나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강하게 나올 했을 수 텐데.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예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때문일까요? 안철수 신당도 좀 안철수 신당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민주당은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는 형국이라 지금 저런 상황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만 마무리로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죠. 이후에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앞으로 대치 정국을 푼다면 제일 큰 현안 어떤 걸 합의를 해야 지금까지 대치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있는 쪽으로는요, 국가기관의 지금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모든 걸 포함한 투기 구성이 타협의 가능성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봐집니다. 특검보다 예, 투기. 예.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하나의 투기가 아니라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의 7, 8개 정부 부처가 문제가 됐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정상화를 위한 그런 뭐 투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 140개에 실현한 수단으로서 신뢰받는 정부, 전부 3.0을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 9개월 동안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거든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이든 여당이든 국회든 간에 기존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부처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뭔가 개혁을 위한 투기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좀 타협 지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집니다. 투기 구성이 먼저 돼야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님. 저는 뭐 특위 구성 문제도 있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이제 넘기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개혁안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국회한테 넘어왔으니까 국회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족하면 특위를 계속 구성을 하던가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개혁안은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게 예. 어떤 하나의 실타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선 개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네. 정치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네, 네. 일반 국민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심각하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 네. 덜 심각하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제 생각에 모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떠나서 국정원이 설사 개입을 했다고 해도 이게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국가기관 자체가 아예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던지 간에 아니면 그 국가 공무원이 개입했던지 간에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국민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 뭘 풀어야지 이 정국이 풀까요?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특검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전국은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어렵네요. 특검. 예, 특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정원 지금 수사 결과 여기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게 뭐 영향이 크든 아니 크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은 우리에게 책무를 줬어요. 국가기관은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누구이든 간에 다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물러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화로 유출 관련해가지고 계속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합쳐서 특검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첫눈이 오겠죠. 첫눈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반응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날씨 아주 이 찬바람 쌩쌩 불면서 무척 싸늘했죠. 앞으로 여의도 정가도 오늘 날씨만큼이나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